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이 앞부분을 홀라당 날려가지고 이 시황 부분이 반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와, 조회수가 팡팡 느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역시 짧은 걸 좋아하시나 봐요. 기본적으로 이번 주는 안 날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주는지 꼭 지켜보세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요 뉴스로는 어떤 게 있냐면 부동산 공급 대책에 관해서 국토부 장관이 어떤 발표를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대책이 나오겠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빼준다. 생수계 이번에 이행강제금 문제 어떻게 해결을 줄 것이다. 많은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를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3개월째 벌써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보통 재건축을 한다는 거는 그 수십 년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들어가 살 걸로 목적을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개발되니까 투자 목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조금 뭔가 정책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먼저 투자가 됐다라는 거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개월 만에 7월 달부터 이렇게 반등을 했다. 지금 보합했다 막 이런데요. 그런데 바로 이 재건축 지수는 6월 달부터 이미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먼저 오르고 먼저 내리는 그런 분위기, 차트를 통해서 잠깐 더 보시겠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하고 일반 아파트하고 그 매매 가격의 변동이 있잖아요. 보니까 빠질 때에는 아무래도 재건축 쪽이 먼저 빠지고 나오고 올라갈 때에도 분위기 타고 먼저 올린 다음에 일반 아파트들이 쫓아간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 아파트 가격을 선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도시기본계획, 신속통합기획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공급대책이 새로 나올 때 기존에 땅도 없고 이런데 뭘 짓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비 사업 위주로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 재건축 쪽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바로 부동산 투자 조언 말씀드려 볼까요? 국토부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공급 대책을 내는 거잖아요. 공급에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세금을 면제하거나 미분양을 개인들이 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막 세금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건 오히려 수요 측면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공급 측면을 어떻게 활성화해 보겠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그거는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는 건 어떤 돈 있는 사람들, 다주택자들이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거는 공급을 확대해서 늘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소형주택에 관해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수에 포함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도를 높여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포함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해가지고 그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거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켜가지고 이제 생애 최초 주택 청약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거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소형주택의 그 금액이 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 금액을 높인다면 청약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형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한 기준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가 이번 공급 대책에 들어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또 하나 나왔던 것이 10월, 15일부터 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매해 10%씩 평생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냥 지나치게 얘기한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과징금의 금액이라든가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확률이 높은 공급 대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합법화해가지고 그걸 없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국토부 장관이 굉장히 고집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일이 언급을 하는 거는 그렇고요. 블로그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 요즘 PF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돈이 안 돈다는 거죠. 돈을 돌 수 있게끔 왜 시행사들이 내가 땅을 사놨던 거 그걸 못 팔게 하거든요. 그걸 팔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과 우리나라 은행들이 추가 출자, 은행 지주들이 한 5천억씩 추가 출자를 해서 확실한 금고를
두고 꺼내다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공급 대책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돈을 꺼내다가 뭐 인허가도 하고 집을 짓고 착공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공급에 대한 치중이 예상이 되는 이번 공급 대책입니다. 이번 공급 대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 이걸 누르려는 대책이 아니고 가계대출 문제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일단 여기서 잔잔하게 멈춘 상태에서 바람을 좀 세게 일으키기 위한 그 준비 작업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호, 부동산이라는 배를 침몰시키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이 배가 더 잘 갈 수 있도록 이 바람을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둥둥 떠 있으니까 이 배가 뭐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전망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쫓아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고민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배가 이렇게 멈춰 있을 때 타셔야지 배가 막 움직이고 있을 때 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지금 무엇보다도 이렇게 받치고 있고 그리고 가게 하려고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못 얘기는 척 타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탄 사람만이 목적지 항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시황과 투자 조언 말씀드렸어요. 더 많은 분들 의견 주시고 또 답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다가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